최근 수도권 위기론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선대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총선 체제 전환을 알렸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광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양문석 후보 공천을 두고 민주당 내홍이 다시금 확산하는 모양새라고요. 네,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란 칼럼 등 비하 논란이 번진 친명계 양문석 후보 공천을 유지한 민주당, 관련 불협화음이 확산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이재명 대표는 양 후보자 거취 관련 질문에 이번 총선은 현 정권 실정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모든 기준과 판단은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공천에서의 최고위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결정은 최고위에서 내리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선거 지휘는 선대위가 하고 공천은 최고위가 하는 것입니다. 네, 최근 선대위 주요 인사의 공천 재고 의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결정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그대로 가야 한다며 양 후보자 공천 유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당내 반발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후보 재검증을 요청했으니 지켜보자면서도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건 후보 본인밖에 없다고 사실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친문 고민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이번만큼은 지키겠다고 적었고, 앞서 정세균 전 총리와 원조 친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도 양 후보자 공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양 후보자는 내일 봉하마을을 찾겠다며 사퇴는 당원의 뜻인 만큼 필요하면 전당원 투표도 감수하겠다고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후보 순번도 공개됐습니다.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위성락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용해인 의원 등이 당선 안정권에 배치됐습니다. 잠시 뒤에는 경기 부천갑과 안산 을, 병 지역구 등 이 4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도 추가로 공개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첫 선대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 전환을 알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일부 인사의 설화와 야권의 이종섭 특검법 공세 등으로 당 안팎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과 4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임기 3년이 남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한다며 자신들은 미래, 개혁을 이끌어내겠다고 차별화에 역점을 뒀습니다. 동시에 야권을 향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범죄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과 조국, 통진당의 후예들이 범죄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 세력이자 전진 세력입니다. 네, 최근 위기론과 관련해 정책과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야당 심판이 아닌 정치 심판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윤재욱 공동선대위원장은 정쟁 지향, 선거 공작 금지 등 야당을 향해 3대 합의 사항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공천 작업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3명 후보자가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경북 구미을에선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경기 포천 가평은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대전 중구는 이은건 전 의원이 본선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구미을 현역 김영식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252개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발언 논란으로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도태우 변호사의 지역구 공천이 취소된 가운데 이 지역 역시 오늘 내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